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제가 다 소개를 못 드렸네요. 서울님, 네,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슈퍼챗 명단이 뜨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드립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핏대를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댓글창에 들어와서 막말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제가 핏대를 올리게 됐네요. 감히 어따 대고 수박이라고 그럽니까? 나보고 수박이라고요? 수박은 양문 속의 수박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아휴. 그래놓고 핏대 올린다고 뭐라 그런 사람은 또 뭡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시험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제가 붙잡고 너 수박이지, 너 이찍이지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네. 자, 그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화낸다고 뭐라 그러면 돼요? 자, 너무 화내지 마세요. 건강이 해롭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저는요, 제가 뭐, 기자로 활동하면서, 또 뭐,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이 봐왔던 사람들 중에, 우리 편인 척하고 접근해서, 나중에 시간 되면 뒤통수 때리고 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 많이 입지 않았나요?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은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아무래도 수상한 재외국민 투표입니다. 자, 제가 최근 들어서 제보를 좀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시작된 제보는 점점 그냥 저를 단순히 알고 계시는 분, 그런 사람들의 이 이메일로 이어졌습니다. 제보가 점점 구체적인 것이 되는 것이, 자, 나는 해외에 살고 있는데, 해외 교포인데 지난번에는 투표하라. 그러니까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하겠다. 투표자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투표자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근데 이번에는 못 받았다. 이유가 뭐냐?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냐? 라는 제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미 재외국민들에 대한 투표 통지는 다 나갔습니다. 아니, 이미 재외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사람들의 신청을 이미 다 받았더라고요. 신청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 일시적으로 나가 계신 분들이나 혹은 뭐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이른바 해외 교포라고 얘기하죠. 이 해외 교포들도 대한민국의 선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현재 주소지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여기 있어요. 부산에 살고 있는 장용진,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분에게
투표권이 나옵니다. 그래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신고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외 교포 또는 제외 국민이 대한민국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 전 6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4월 10일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2월 10일까지 투표 등록, 나 유권자입니다. 투표하겠습니다라는 등록을 제외 공간에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등록하세요 라고 하는 안내는 언제? 네, 적어도 2월 10일 이전에 다 갔어야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분들 대단히 많으십니다. 나 지난번에 투표했는데 왜 이번에는 투표하라는 연락이 없지? 지난번에는 투표하라고 연락이 왔어. 근데 이번에는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런 분들이 세계 각지에 몰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해외 교포들의 잇따른 제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안 왔다.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이런 제보는 대만, 일본, 유럽, 호주 등지에서 잇따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외 투표 안내문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나간 거예요. 자, 이렇게 제외 투표 안내문이 발송이 다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발송이 안 됐어요. 자, 보시다시피 2022년 2월 9일 재외선거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자, 보세요. 지난 대통령 선거는 네, 그때 치러졌잖아요. 자, 3월에 치러졌죠. 자, 이게 다 안내가 다 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안내가 다 갔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안 갔답니다. 연락 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허다해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외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나라 제외 공간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표를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세요 라는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관위가 하기도 하고요. 제외 공간이 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일이 있다면 메일링 리스트로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해외 공간 같은 경우는요. 교민회 아시죠? 교민회. 해외 각국에 있는 교민회를 통해서 안내 메일을 막 뿌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해외 교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안내장을 지난 선거 때는 뿌렸습니다. 지난 선거 때까지는 계속 뿌렸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전혀 연락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 이번에 투표할 거야. 근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지? 이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오지? 라고 하고 계신데 알고 봤더니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난 거예요. 자,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총선의 경우 60일 전까지 각 제외 공간에 신청을 해야지 이 신청을 기초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그래서 투표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명부에 포함이 안 된 사람은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외 국민으로서 현재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고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 신고를 안 하면 투표를 못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지금은 이 신고 기간, 신청 기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내가 투표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 어떤 분도 이제는 더 이상 등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등록 못 하신 분들은요,
투표 못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거죠. 투표하시려면 귀국하셔야 됩니다. 이미 등록 기간이 지났습니다. 2월 10일까지 했었어야 돼요. 따라서 제외공관이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제외 국민들한테 투표를 하시라고, 아니 투표를 위해서 사전 신청을 하시라고 연락을 다 드렸어야 해요.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연락처, 뭐 한인회장 혹은 교류협회장이라든지 뭐 해외 나가면요, 우리 교민들 또 우리나라 출신의 뭐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로 이 단체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단체를 통해서 막 알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보받은 것 중에는 뭐도 있느냐, 해외에 있는 어떤 분이신데 이분은 이른바 한상협회 회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기업가들로 구성된 협회입니다. 한상협회라고 합디다. 그 한상협회 회장인데 그런 나한테도 연락이 안 왔어.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대사관에서 한상협회에 연락을 해서 좀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하기 마련인데 널리 알려주세요라는 말조차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지난 대선 때는 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상했던 게, 아니 지난 선거 때는 이렇게 제외동포 투표에 참석하시라는 안내장이 돌았고 그래서 자기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투표하라고 투표 독려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더라. 아직 뭐 때가 안 된 거냐, 내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자, 단순히 그 개인이 못 받은 거겠지라고 치부할 수 없는 대목인 거죠. 자, 그러고는 이미 등록 기간은 종료돼 버렸습니다. 자,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뭐 행정적인 실수 때문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선관위에 가니까 이런 안내장이 하나 떠 있긴 합니다. 이미 제외 선거 투표 기간, 신고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신고 기간이 끝났는데 이런 안내문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제외 선거 투표 기간, 자, 해외에서 투표를 하려면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라는 이런 안내장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붙어 있어요. 지금 하면 어떡하는데 이미 신청 기간 다 끝났는데 보시다시피 신청 기간은 2월 10일까지였습니다. 자, 보시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이번 선거에서만 안내가 누락된 거냐? 혹시 이거 부정선거가 아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만 그런 거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제외국민 투표자 수가 엄청 적어요. 20만을 넘어가던 것이 이번에는 14만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 때는 17만, 지난 대선 때는 20만이 넘었고요.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30만 정도가 투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확 줄어서 14만, 15만이 될까 말까 한답니다. 자,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부정투표 의혹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이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제외동포 선거는 윤석열한테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겼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윤석열을 이겼답니다. 이재명은 54.8, 윤석열은 32.9. 압도적인 차이였죠. 제외동포 투표를 하면은 윤석열이 불리할 것이 거의 명약관화합니다. 이런 정도의 투표는요, 결정적으로 한두 표 차이로
이 승패가 갈리는 곳에서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혹은 누군가의 실수일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혹시 이게 그렇다면 부정선거 의도는 아닐까? 자, 문제는 사전 등록을 하라는 신청 안내, 사전 신청 안내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투표장, 그러니까 등록된 유권자에 대해서 투표는 여기 하시면 됩니다라고 투표장을 안내하는 것은 필수예요. 그런데 유권자로 등록하세요라는 사전 신청은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외 공간 혹은 선관위에서 사전 등록하세요라고 안내를 안 해도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거를 악용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